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 차세대전지 연구개발센터 오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에피탁시 실리콘 기판 제조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PPT 인쇄 파일에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태양전지입니다만 이 에피탁시 실리콘 기판이라는 것이 결국은 실리콘 기판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광 센서나 반도체 소자, 메모리, 빅메모리 등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그런 데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태양전지 시장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전지 여기서는 좀 죄송합니다. 픽셀이 좀 깨져서 자세히 안 보이는데 아마 인터넷 책자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실리콘 태양전지가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도 단일셀 기준으로 26.7%까지 최대에 이르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셀이라는 것을 모듈화해야 이제 실제로 이제 각각의 사이트에 설치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모리로 치자면 삼성에서 메모리를 만들면 패키징을 거쳐야 진정한 메모리 소재가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좀 특이한 것이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태양전지는 빛을 흡수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빛을 잘 흡수할 수 있지 않냐 싶을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태양전지용 웨이퍼는 두께가 어느 정도 얇아져도 오히려 모듈율이 증가할 수 있는 특성을 보입니다. 한편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전지용 웨이퍼는 태양전지 효율 향상과 못지않게 급격하게 지금 시장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이 태양전지에 널리 쓰이는 웨이퍼의 규격들인데요.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산업과제를 이제 다른 교수님들과 박사님들과 공동으로 시작했을 때만 해도 3년 뒤에 이 사이즈의 웨이퍼를 개발하겠다가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이제 태양전지 로드맵 관련된 거에서 나온 태양전지용 웨이퍼 규격 트렌드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M2 사이즈 웨이퍼는 소멸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전지 사이즈도 급격히 켜지는 쪽으로, 즉 출력을 높이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제 웨이퍼가 얇아질수록 이제 효율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이제 규명이 되다 보니까 웨이퍼 두께는 점점 줄이는 쪽으로 지금 시장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만들기가 기존 기술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이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웨이퍼 사이즈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단위 웨이퍼 한 장당 소모되는 폴리실리콘량은 점점 감소하는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피탁시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이다 보니까 간단히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에피탁시라는 기술이 이제 라틴어에서 어원이 왔다고 하는데요. 에피탁시의 정의는 단결점 기판 위에 단결점 소재를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피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치면 어고고 텍시스가 이제 정렬된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를 이제 알고 이제 요 위를 보시겠습니다. 에피탁시라는 기술이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기판 위에 A라는 물질을 단결점을 성장하면 호모 동종의 에피탁시 기술이 되는 것이고요. A라는 기판 위에 B라는 물질을 집착하면은 헤테로 에피탁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리 같은 비정제 기판 위에도 에피탁시를 성장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요. 이 에피탁시 기술이 얼마나 진보된 기술이냐면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에피탁시 기술로 노벨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에피탁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진공증착 관련을 저는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제 화학기상증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CVD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 CVD의 장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대면적 증착에 검증이 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10.5세대, 11세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기판 하나에 플러스 마이너스 1% 미만으로 굉장히 중식도 높게 증착이 이미 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크기냐면 서장훈 선수
그 키가 이 정도인데요. 서장훈 선수 키보다 큰 기판 하나를 동시에 균질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PCBD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기존 기술 대비 차별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년도 더 된 기술인데요. 현재 메모리나 비메모리, 포토다이오드 같은 다양한 소자를 만드는 데 쓰이는 실리콘 웨이퍼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로 만들어집니다. 모래 같은 것을 파서 이제 가스화 시킨 다음에 정제시키고 폴리실리콘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초크라스키 용광로에 넣어서 1300도 이상으로 녹인 다음에 시드 역할을 하는 크리스탈을 접촉시켰다가 당기면 이제 이런 인곳이 되고요. 이것을 이제 다이아몬드 줄톱이란 걸로 나무 썰듯이 썰면은 이런 웨이퍼가 되게 됩니다. 이런 웨이퍼를 만들 때 방금 말씀드린 썬다는 표현을 좀 썼었는데요. 이게 이제 실리콘 인곳이라고 보면 다이아몬드 줄톱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이것을 절삭시켜서 웨이퍼를 만들려고 할 때 쉽게 나무 잘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다 보면 여기서 파편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커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또 특히나 태양전지용 웨이퍼는 사각형으로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형에서 또 이제 사각형으로 절삭하는 과정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웨이퍼 한 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웨이퍼 두께로 환산했을 때 웨이퍼 두께 한 40% 정도 되는 소재는 써보지도 못하고 재료 손실로 야기되는 것이 이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역시 여기까지는 밸류체인상에서 똑같은데 이 가스를 PCBD에 집어넣어서 화학기상 증착을 하면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단결점 기판 위에 단결점 소재를 에피탁시 성장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을 이제 방리해내면 웨이퍼를 만들 수 있다가 저희 기술의 컨셉이겠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제 비행기 티켓의 절취선을 따라서 이제 절취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이제 기존의 기술은 큰 데서 작은 걸로 깎아가는 이제 나노 기술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탑다운이라는 기술인데요. 저희는 이제 나노 단위의 이런 원자를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상향식 방법이어서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아시는 분은 그 에피탁시 기술, 화학기상 증착으로 에피탁시 만드는 거 이미 프라운호퍼 독일 연구소에서 스피노프된 데서 기술 개발하고 있고 미국 회사가 기술 개발했다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존 기술들이 또 특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기술 같은 경우는 에피탁시 기술이 제가 조금 전에 탑다운, 죄송합니다. 이제 작은 데서부터 이제 위로 올리는 바텀업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 기술은 사실 반쪽짜리 바텀업 기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에피실리콘이라는 것을 이제 에피탁시 증착을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모체 기판에서 떼어낼 수가 없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 모체 기판이라는 것을 전기화학적 방식으로 식각을 한 다음에 열 처리를 해서 이런 다공성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 기술의 단점은 모체 기판이 재료 손실이 당연히 일어나고요. 재료 손실을 줄이고자 에피탁시 기술을 이용해서 웨이퍼를 만드는데 재료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기화학적 식각을 할 때 아주 독성이 높은 강산들을 주로 사용하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위험 문제도 있고 그런 화학 용액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정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 기술을 개발한 후에 이 모체 기판을 PCBD 증착 창고에다 넣고 이 분리를 위한 다공성 분리막을 깎는 게 아니라 이 위에 플라즈마 CVD로 증착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에피탁시 증착을 해서 여기가 전치선으로 돼서 이제 떼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술의 차별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좀 사소해 보일 수는 있지만 요 이제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 반도체 공정에서 극히 일부분에서 의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불량으로 취급받는데 저희는 이거를 역발상을 통해서 이런 절취선 역할을 하는 다공성 분리층을 만드는 데 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외국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이라고 한 상위 한 2% 내외에 드는 논문에
백커버로까지 선정이 돼서 최근에 곧 발표가 되었고 언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재생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재생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뭐 에너지원 홍보실 도움을 받아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여기 재생 기능이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적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 절감을 통해서 이제 태양전지를 위주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태양전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런 걸 계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러 문헌을 찾아보면 태양전지 제조 단가를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고 동시에 그 만들어진 태양전지를 기준으로 이용해서 발전했을 때 단위 전력량당 발전 비용을 한 25% 가까이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최근 한 2년 전에 미국 MIT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비용 측면, 재료, 웨이퍼도 결국엔 재료니까 재료 그리고 이제 발전했을 때 발전 비용 절감 이런 비용 효과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하고 있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외국 예를 들어서 독일 연구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저희랑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장점이 이제 아까 이제 다공성 분리막을 만드는 데 쓴다는 그런 초기에 다공성막을 이제 기존의 반도체 공정에 널리 쓰이는 CVD법에 기반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차세대 반도체 소자 공정,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아니면 포토 센서든 시모스 그런 것들 같은 거에 이제 인티그레이션 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기 때문에 산업적 파급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반도체 웨이퍼와는 달리 이제 이런 다양한 빛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이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소자에서는 최근에 좀 웨이퍼를 얇은 거를 써서 소자를 만들려는 게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지만 태양전지를 요즘에는 수소를 만드는 데도 붙여서 이제 좀 더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만드는 거에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태양전지를 배터리랑 융합시켜서 태양전지에서 발전된 것이 배터리를 바로 충전하게 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IoT 같은 다양한 이제 산재에 있는 것에 이제 전원 공급하는 역할로도 쓰일 수가 있고 이런 예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예에서 태양전지의 웨이퍼 두께가 얇아지면 태양전지 소자의 구동 전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동료들한테 물어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소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태양전지 개방 전압이 올라가면 소자에 더 적용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박형 웨이퍼를 만들어서 이제 신응용 분야에 대응이 가능한데 웨이퍼를 얇게 만드는 기술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속으로 회전하는 다이아몬드 줄도구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100마이크로 이하의 두께로는 만들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증착 시간을 조절하면 두께를 상당히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도 상당히 유망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착 중에 예를 들어서 카운터 도핑이라고 해서 저항을 높이기 위해서 도핑을 하면 고저항 웨이퍼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광 센서나 방사선 센서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아직은 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결국에는 이 기술이 발전이 되면 태양전지용 웨이퍼뿐만이 아니라 메모리나 비메모리 같은 반도체 소자에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세계 탑 플레이어인데 웨이퍼는 내재화가 안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게 SK 실트론인데 세계 시장 점유율의 10% 미만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량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업체들의 대부분이 일본, 중국, 대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정학적인 영향으로 그런 수급에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요즘에 전력 반도체나 그런 것들이 이종 기판 위에 혜택을 탁시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CVD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판을 선정한 다음에 그 위에 혜택을 탁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개발된 기술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